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주인, 부동산의 근원적 공통점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가치투자연구소의 한 전업 투자자분께서 작년 1월 한참 투자가 사회적 신드롬이 되고 있을 때 쓰신 글인데요. 지금 보니까 더 새롭고 많은 내공이 느껴져 배울 수 있는 글 같아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말하는 투자는 꼭 해야 할까? 작년 1월 초에 증권사에 신청할 일이 있어서 예전에 간혹 증권사 지점을 들렀을 때를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들렀습니다. 그런데 7에서 8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증권사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한두 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이날은 사람이 바글바글. 번호표를 뽑으니 내 앞에 30명이 넘게 남았습니다. 대부분 계좌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라 1인당 처리 시간도 길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여직원들은 피곤과 짜증에 찌들어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제 담당 PD한테 물어보니 맨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식 처음 하는데 삼성전자 사주세요 작년부터 100번은 들었다고 합니다. 반전세 17년째 살고 있다가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집을 살 생각이 없냐네요. 저는 살 생각은 별로 없고 나가라고 하시면 비워드리겠다라 하고 청약이나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작년 말 이후 실거래도 거의 없고 최근 실거래가에서 호가도 1억 이상 뛰어 있더군요. 대구 수성구의 84제곱미터 호가가 10억이 넘는 건 허다하고 수성구의 가장 핫한 범사 만삼은 15억이 넘어가네요. 서울 강북 수준과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거래는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너무 튀어 있으니 당연히 사는 사람은 기다리고 파는 사람은 싸게 내놓기 싫고 특히 수성구는 투기 가열 지구이자 조정 지역이니 대출도 거의 막혀버리고 오늘 저녁밥 먹다가 뉴스를 보다 보니 청년들 취업은 최악이고 자영업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넘어가고 작년에 좀 쉽게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호재가 되어버린 코로나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지옥을 만들고 있네요. 양극화의 끝판왕이 도래한 기분이고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종말을 겪을 뻔한 2008년도 이후 또다시 종말을 맞을 뻔했다가 호흡기만 붙여둔 상황으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고 과거 현대화 이전의 시대 같으면 체제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의 빈부격차에도 너무나 공고한 글로벌 시스템 구축으로 자본주의의 목숨줄이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만 갈 것이라는 우울하고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의 움직임 속에 있으니 더 처절하게 앞날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대장이 존재하고 그 존재가 나라고 하여도 체제 존속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은 잘 살고 끊임없이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도 이런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에 일찌감치 들어와 자산을 불려와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배부른 현실 비판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분기점이 있다지만 정말 할 거 없어서 시작한 전업 투자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이 돼버린 상황이 되었고 그 당시 스스로도 남들에게도 백수 같은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되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겪어보지 못한 상승장에 전업 투자한 이래에 늘려온 자본과 그간의 공부와 그간의 투자 능력의 향상을 겸비한 상태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12년 중순쯤 전업을 시작했을 때 조금만 일찍 2008년도에 전업을 했더라면 아니면 2011년 유럽 위기 때 폭락때 주식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배부른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간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박스피의 시장에서 항상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깊은 조정을 당하는 시기가 반복되어 와서 항상 어느 정도의 지수 상승과 신용의 증가에는 비중을 좀 줄여두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마음을 불편하게 해왔지만 서두에 적었듯이 글로벌 호재,
코로나와 부동산이 막히고 예금금리가 1% 이하이며 전국민 주식계좌가 이렇게 늘어나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흐르고 차별화가 심해져 여전히 싼 종목도 눈에 띄이며 산업의 변화에 코로나가 기름을 붙여 더욱 격렬하고 빠르게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는 중에는 테마와 뒤섞여 멀티플이 상향되는 종목들이 돌아가며 나타나는 시기이며 유동성의 증가로 모든 원자재 급등과 각종 비용의 증가로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서 자산주의 상승까지 나타나는 주식 투자자에게는 정말 너무나 완벽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입은 정체나 축소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무서울 지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식 가득입니다. 줄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도 위에 적은 요소들이 가미된 회사들 중에서 싼 회사나 좋아질 회사를 찾아 편입하고 어떤 종목을 팔면 매수 후보 중에서 사서 주식 비중을 채웁니다. 물론 가치 투자자의 자존심이 있어 얼토당토 않는 이슈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산 가치든 수익 가치든 우수한 PM이든 앞으로의 전망이 좋든 산업의 변화에 잘 준비해왔는데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되 투자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서 종목 고체가 잦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종목을 잘 선택했다면 살 때 생각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도 팔고 나서 2배 이상 날아가 버린 종목도 종종 등장해서 배 아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너무 집중하지 않고 10종목 이상으로 펼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간 복리로 늘어놓은 덕분에 한 종목의 양은 적지 않기도 하고 너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지고 투자할 만한 요소가 있는 종목은 찾는데 혈안이 된 시장이라 돌아가면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게 멘탈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의 섹터를 보니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약간, 동영상 편집, 풍력 게임 미디어 철강, 통신 보안, 농기계 손보, 지역화폐 등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이 없네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가격이 맞는 게 없었나 봐요. 그런데 점점 더 좋아질 일들이 터지네요.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싸거나 좋아지는 회사는 자기 차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계속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르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나치게 오르는 상승장도 싫고 지나치게 더 떨어지는 하락장도 싫고 그냥 횡보장이 제일 좋습니다. 지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하니까요. 앞으로 자본주의는 정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 중인 것 같습니다. 지방 아파트 32평이 10억이 넘는 시대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제 아들, 딸이 커서 결혼할 때가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월급이 얼마여야 덜 힘들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정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 꾸준히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노후를 주식으로 대비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장기적인 방향으로 느리더라도 꾸준히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급변하더라도 살아남아 복리를 누릴 것이고 한탕을 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시장이 급변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낮아질 것이고 살아남지 못하면 복리를 누리는 것은커녕 자본주의의 최하층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재가 아재소리 하는 것 같은 소리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돈을 따라 투자를 하면 스텝이 꼬이고 투기나 도박과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투자를 해서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 포트폴리오를 주도적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투자가 뭔지 모르겠다면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 투자, 이익을 얻어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 던질투 재물자,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해요.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며 공장, 기계, 건물이나 원료 제품 등의 생산활동에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불려 나가는 것도 투자라고 해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해요.
건물이나 상점을 사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는 농산물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금융상품에도. 주식시장이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회사는 잘 안 보이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싼 회사는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르기 전에 찾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투자를 쉽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니 사단이 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남의 돈 받아먹는 월급은 남의 지갑을 열게 하는 자영업은 그 무엇도 다 어렵습니다만 비슷한 정도의 노력이라도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노력이라도 한다면 주식으로 벌 수 있는 돈이 그 어떤 일보다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힘든 자본주의 여건 속에서 무탈하게 삶을 꾸려가고 싶다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십시오. 투자를 통해 장기간 복리를 추구하겠다고. 어떠셨나요? 제가 자주 가는 가치투자연구소 포즈랑님의 글을 보고 공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자본주의의 공허함 시스템 안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호흡기를 붙여서 경제를 간신히 살려놓았고 그 풀린 돈을 다 회수하기 전에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질병으로 인해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었고 자본주의의 중요 요소인 자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투자에 더 열광하게 되었고 많은 직간접 투자 수단이 생기면서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작년에 거의 강풍으로 우리 사회를 휘몰아쳤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반대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승자와 패자도 존재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살아남는다면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의견이 다시 길어지려고 하네요. 다들 투자시장에 살아남아서 승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